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 주말 토요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제 하루를 최종 마무리 짓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과연 차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어떠한 시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요즘 지속적인 하락과 그리고 상승장을 반복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오히려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 마인드 정립에 잘 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줍줍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꾸준히 주식수를 늘려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또한 금요일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자 오히려 줍줍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했고요. 제가 영상을 토대로 추가 매수한 부분은 모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방송을 토대로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는 뉴욕 증시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오늘 주말 토요일에는 삼성전자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배당금 날짜가 좀 어느 정도 좀 기복이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말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이버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려 1897명분이 가입을 해주셨으며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화면에 댓글 부분에 제가 링크를 이렇게 걸어두면요. 여기 클릭이라고 써있죠. 신사뮤직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레포트 그리고 하루 어떻게 보면은 뉴스라든지 정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다 좀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폭락한 이유가 좀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다우산업은 0.68% 하락, 폭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나스닥 종합은 1.23% 폭락. 그리고 S&P 500도 0.72%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증시가 좀 초반에는 상승을 한 듯 했어요. 보시면은 그러다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긴장감 고도화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자 증시가 바로 이야기 때문에 폭락장으로 주가가 하락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러시아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분쟁 지역인 루간스크의 가스관이 큰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욱더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좋지 못하다 보니 세 번째 줄에 유럽 증시죠. 유럽 증시인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시장의 현황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과연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장보다는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이제 국내 증시는 여기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주에도 이제 국내 증시에는 우크라이나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 반등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당연한 부분이죠. 앞 내용을 좀 들어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수, 네, 요즘 이제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만 명이 지금 이제 넘어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재확산이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 2번입니다. 네, 국내외 이제 불안 요인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제 차주 시장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요. 이 키워드가 이제 계속해서 중심이 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이제 리오프닝이라며 이제 모더나 CEO가 팬데믹의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차주의 이제 미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이제 완화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반등 기대감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증권사는 이제 코스피를 2650에서 28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쉬운 시장은 좀 아닐 것으로 좀 이제 여겨지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세를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제 구글,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JP 모간 등 전체적으로 시향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뉴욕의 기술주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약간의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다시 막판에 동시호가 시간에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셔도 증시는 약간은 좀 눌러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성 종목은 총 8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네, 지금 이제 하나씩 읽지는 않겠습니다. 증시의 현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엔비디아만 3.53%, 그리고 인텔이 5.32% 빠졌구나, 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내일, 이제 어느 정도 추산된 날짜가 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내일 우리 3종 불패 가족분들에게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한 주당 배당금은 한 주당 361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주당 362원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1년 4분기 배당금 언제 나오느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월달 중순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말 토요일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염블리, 염승한 이사죠. 염승한 이사가 5월 내년은 이제 미국보다 한국 주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과연 언제쯤 반등장을 보여주고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을 할까에 대한 이제 전망치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5월달에서 6월달 요 사이에 이제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5월달 시점으로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2800선에 안착을 하고 있고 악재를 계속해서 해소가 되면서 호재를 기다려야 하지 않나 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분야가 반도체와 건설,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의 모든 이제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 TSMC,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러한 이제 회사들이 앞으로 몇 년간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이 세계 1위를 지켜라. 네, 그러면서 이제 돌풍에 따라 갤럭시 S22, 이어서 이제 A53,
A23이 출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S22 저도 이제 매장 가서 실제로 봤는데 깔끔하고 단란하게 약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폰과 좀 비슷한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이제 5G 중저가 폰을 이번에 라인업에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는 예약 판매 첫날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첫 발을 순조롭게 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중저가 5세대, 그러니까 5G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위에 수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표가 좀 더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도체 전쟁에 대한 재점화, 재점화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더불어 이제 경쟁사인 이제 인텔과 TSMC는 패권 경쟁 속에서 투자 속도는 정말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인텔,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중국의 창신 메모리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속도전이 정말 무섭게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검토 중인 삼성전자의 긴장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선제표자분들, 우리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락의 증시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이버 카페는 여기 댓글 부분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가입할 때는 가입 인사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